법조 전문 기자들의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두 명의 법사남 소개해드립니다. 권영철 기자, 임찬종 SBS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검찰 개혁 이름 요거 어디까지 왔나 요건데 일단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권 세력 됐다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개혁은 외과 수술적인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아. 연이틀 X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당 법사위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됐고 앞으로 남은 게 뭔가 요거 짚어볼 겁니다. 자, 권 기자님. 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큰 틀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 폐지하고 기능을 쪼개가지고 수사기능은 기능을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네. 그 다음에 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는 공소청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공소유지만 하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정 지금 그제 지난주에 국무회의 통과한 거는 수정안인데요. 예. 수정안의 큰 틀은 일단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예. 경찰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으로, 예. 검찰은 행안부 산하에? 예, 행안부 산하로 가고 공소청이 이제 지금의 검찰청을 대체해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걸로 하는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이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기획, 내사, 수사 착수에서부터 영장 청구 뭐 이런 거에 이제 다 영장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지 수사를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예. 인지 수사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수청이요? 예, 이제 공소청에서. 공소청이요. 예. 공소청. 그러니까 기소만, 예. 사실 검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사 개시하고 인지 수사의 문제였거든요. 예. 이것만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제대로 했더라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점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 개시권하고 예. 인지 수사권을 폐지했다. 정치 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좀 바뀌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를 다시 수정안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직 그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좀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거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안에서 정부가 수정안했던 게 이제 중수청의 수사관을 원래 이원화하려던 게 야 예. 이거 되면 예전에 검찰청의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이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원화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명칭은 이제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하고 네. 저 헌법에 그 검찰총장은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임 기자 네. 강경파 이른바 법사위 강경파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여기서 뭘 더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부 수정안 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요거잖아요 지금. 이제 총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근본적인 그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라는 분들과 법사위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는 양쪽 다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민주당 강경파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분들은 검찰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역진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정부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수술식 뭐 개혁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지금의 조직을 없애버리는 게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유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네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보다 사실 지금 이제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른바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소청법에 여전히 뭐 이제 지금의 대검, 고검, 지방검찰청 같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에는
과거의 검찰의 이름만 좀 바꿔서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완전히 역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예.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핵심 쟁점이라보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예고되어 있는 진짜 가장 중요한 쟁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 여부를 다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초전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부 최종안에 대한 재수정안 네.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이거 중 이거 있던데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 면직고 재임용 심사를 거치게 하자. 그럼 이거는 검찰청 지금 검사들 중에서 옷 벗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냥 공소청 검사로 그냥 이동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사표 받고 그다음에 새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버릴 사람 버리고 이게 이제 데리고 올 사람은 데려가겠다는 얘기인데. 주계법사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오는 뭐 정부안 그 이제 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수정을 하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 물밑에서 조용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제 정부안이 발표되고 국회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여론을 수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든 거잖아요. 예.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가 부족하다는 쪽도 있고 충분히 했다는 쪽도 있는데 정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예. 뭐 일부 뭐 수정안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공소청, 예.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런 3단 구조가 왜 필요하냐? 그냥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이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의 수정을 통해서 정부 안에 가깝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랑 명칭은 어떻게 정리될 거로 보세요? 뭐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거는 어떻게 정리될지는 그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제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없고가 네. 이제 이 조직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네. 조직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네. 아니면 조직의 실무적인 작동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상징적으로라도 다시는 검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지금의 과거의 검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상징으로서 검찰총장 이름도 없애야 된다는 의견과 그래요.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조직의 권한이라든가 실무가 작동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굳이 왜 위헌 논란을 만들고 리스크를 키우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는 건데 예.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염두에 예. 두고 봐야 될 게 강경 주장을 하는 분들이 예. 다 검찰 수사로 이른바 핍박이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다. 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감정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이제 우리 임찬용 기자 말씀대로 아니 검찰총장이건 공소청장이건 그게 사실 역할이라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뭐 근대 사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기본 그잖아요. 그 기능이 바뀌지 않는데 이름을 그러면 이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름의 상징성이 중요하다 개혁을 했는데 공소청장이면 되지. 그러면은 이제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검찰청법의 직급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주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이 사실은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허. 어떻게 형사사법 제도를 예. 마련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구제하고 뭐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형평 맞게 할 것인가 하는 알겠습니다.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크게 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들. 빈대 잡자고 초과성과는 튀우면 안 된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요? 이 메시지를 지금 저 언론들 해석한 거 보면 임 기자 다 저 여당 법사위 강경파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는데 실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봅니까? 예, 법원 그렇게 검찰에서도? 보고 사실은 또 이게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 본인도 이제 검찰 기소의 피해자였고 이제 네. 대신에 이제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도 많이 있었지만 저 자신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다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어떤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제 사법 개혁 관련된 말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검찰을 역진 불가능한 해체가 검찰 개혁의 근본적 목적이냐. 반대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권에서 정의롭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쓸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이 외과 시술적 개혁이란 말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언급한 걸 보면은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책임 어떻게 질 건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경하게 원론적으로만 내세워서 예. 개혁하자는 입장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말에 X에 올린 글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가 상관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예.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 전체한테 미치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들은 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예.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제도에 개혁을 하다 보면 약간의 뭐 미진한 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 전체의 그리고 이거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법사위원들이요. 법사위원들이 뭐 각자 반응을 냈는데 뭐 SNS에 글을 올리신 분도 있고 한데 예.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생각의 차이는 유지되는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법사위 강경파들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 글을 또 이제 본인 SNS에 올리는 등 해가지고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른바 법사위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본인의 입장을 지금 철회하거나 대통령 글 이후에 접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3월 내에 처리돼요? 이 법안? 최대한 아니, 결국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이거는 최대한 빨리 법안 처리하고 3, 4월 중에는 본질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안수사권. 이제 그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3월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월 중에 그러면 안은 저 정부 수정안 대로 통과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논의에서 결정될 것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가장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여당 내부 논의에서 최대 쟁점인 보안 수사권 실제로 지금도 보안 사건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보안 사건을 다루는 법안이 아닌데 예. 결국 이거는 지금 강경파에서 계속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자는 거는 나중에 보안 사건도 해주자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또 이 지금 정부안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 예. 보안 사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검찰청법 개정안이니까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목소리입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아니다. 그게 앞서 이제 임천종 기자가 얘기했던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강경파와 지금 청와대의 시각차를 딱 고스란히 드러낸 대통령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 대통령이 예. 임 기자 먼저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보안 수사권이 있고 예.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서 또 헷갈리는 건데 예. 지금 현재는 보안 수사권도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는 게 뭐 김태현 변호사님도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사를 하면 일단 수사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를 재판을 회부할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재판을 회부했을 경우에만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들고 가야 되는데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재판에서 도저히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무고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근데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검찰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그래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과거의 수사지휘하고 달리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바빠요.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근데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법 절차가 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게 예전에는 어쨌든 경찰이 검찰한테 송치를 하고 나면은 다시 그거를 경찰에 내려보내든 검찰이 직접 하든 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사가 이거 좀 다시 해달라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처리가 제 시간에 안 되거나 검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소가 안 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게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나마 보완하고 있는 게 지금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건데 이제 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놓고 찬반에 있는 거는 이제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런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수사권을 남겨두는 거 아니냐. 수사권에 남겨두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근데 반대로 보완수사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니 지금도 수사지휘가 없어지고 이제 법적 강제가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어서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제 지탱하고 있던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면 더 문제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정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핵심이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도 있지만은 전권 송치에도 있습니다. 정권 송치요? 지금은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끔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군가가 점검할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킥스에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보안 수사 제대로 수사한 건지 그냥 덮은 건지. 암장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안 수사과 전권 송치 문제가 그러면 경찰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검사가 관여하게 되잖아요. 경찰은 그게 싫은 거죠. 그동안 수기 분리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데 변호사시니까 잘 알지만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이렇게 못 자를 수 있나요? 예. 자를 수 없는 문제. 연결돼 있죠 현실상. 자를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의 갈등 구조가 이제 다른 쪽 실무선에서 보면은 경찰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의 충돌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당정 간의 문제에 있어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원칙대로 가자면은 결국 국민의 사법적 권리 구제, 인권 구제 이걸 하자면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 게 맞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자면은 지금 정부가 낸 수정안이 옳다라고 뭐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굴러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예를 보안 수사권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보안 수사권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것도 무조건 뭐 확장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도 견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 검찰의 수사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견제는 하되 필요한 만큼은 주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뜻대로 유지는 될 거라 정성호 장관하고 대통령 뜻대로 유지는 될 거다 보안 수사권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정리될 거라는 게 우리 권 기자의 해석이시고 전망이시고 임 기자는 어떻게 봐요? 뭐 그건 사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났어.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다만 보안 수사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물건을 직접 가서 파는 부서가 있고 물건을 만드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파는 부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아무 구속력이 없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팔려도 그만이야. 하는 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종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검사였거든요. 그게 수사지휘권이었고 그래서
이거 물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팔면 안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물건이 계속 출고가 안 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서 어? 그 보안 사건은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직접 고칠게 만들게 이것도 지금 못하게 하자는 거라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형사 실무를 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랑 법조인들은 최소한 보안 사건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성호 장관이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혁의 구호는 우리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 저는 이 말이 답에 있다고 봅니다. 이 답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또 지지 세력에 대한 자기 어필하는 정도, 자기 정치하는 예. 이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있잖아요. 예. 보안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던 사람인데 사퇴했어요. 이거는 사퇴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어제 당에서 압박을 받은 건가? 아니면은 왜냐면 보안 수사권 유지를 주장했으니까 정부 쪽이랑 지금 입장이 좀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원래 위원회들이 다 그렇지만 예.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떤 쪽 주장을 이렇게 좀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박찬훈 이제 검찰개혁 추진단 전 자문위원장은 원래부터 이제 보안 사건 유지 소신이 강했던 분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근데 갈등이 심하니까 본인의 말은 이겁니다. 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난 자유롭게 그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한 30분 전에도 글을 썼어요. 그래요?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5가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보안사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은 5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맹신이 있다. 그리고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업 당론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사 집단 전체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해서 위험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5번째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한답니까? 사퇴한대요? 사퇴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일로 예.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었는데 어? 그 얘기 이제 관련된 얘기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그 사법 3법 같은 게 논의만 하다가 사실 계속 미뤄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빨리 통과되고 한 게 왜 법원의 의견이 하나도 안 먹혔나 그랬더니 제 탓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오. 하긴 하는데 정치권 법원의 신뢰도가 낮은 게 정치적인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만둘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이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사퇴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바로 사퇴할 일은 없는데 탄핵 하나 안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법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